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라인 좀 갈아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탐나는 라인업이 있어서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베스트 11을 기억하시죠? 그때와 지금 좀 달라진 부분들,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는데 각 포지션마다 비교해 봤을 때는 골키퍼, 왼쪽 센터백, 양쪽 윙백, 미드필더 한 자리, 공격수의 오른쪽 자리, 이렇게 6자리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기준에 남은 11경기에서 8승 2무 1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패배는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일격을 당했던 0대1 패배였습니다. 토트넘의 남은 경기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사우스햄튼, 에버턴, 브라이튼, 본머스, 뉴캐슬, 맨유, 리버풀,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빌라, 브렌트포드,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지난 시즌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팀들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토트넘의 지금 베스트 라인업은 지난 시즌 라인업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벤치 자원은 더욱 안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은 토트넘이 4위하면 우승과 맞먹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아니면 이 성적도 어렵다고 한 거죠. 콘테 감독이 떠날 거라는 지배적인 예측에도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한 건 4위로 마감하면 인센티브가 있나 보죠. 이 말을 손흥민, 케인이 절대로 좋아할 리 없습니다. 매 경기를 최선을 다하면 우승 못할 거 없다라는 마음으로 토트넘에 남아있는 건데 그럼 케인 떠나겠죠. 현재 메뉴가 케인에게 올인을 하겠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메뉴는 현재 주전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베오르스트는 단기 임대로 데려온 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금년 여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메뉴는 현재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만 영입하면 확실한 우승 후보됩니다. 토트넘도 케인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에리센 골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깎아내리고 있으니 기분 좋을 리가요. 그리고 손흥민도 왜 토트넘에 있어야 합니까? 이미 챔스 준우승 2위 등 4위 정도는 8시즌 동안 6번이나 경험했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 수밖에 없다면 오로지 우승하게 만들 감독이 필요할 뿐입니다. 올여름은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켜보자고요. 자, 지금 토트넘 베스트 라인업 포스트 골키퍼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에메르송, 데이비스, 호이베르, 스킵,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이렇게 봅니다. 에메르송 자리가 매우 애매한데 수비적으로는 포로보다 낫다 보니 에메르송으로 선택했습니다. 수비 축구에서 수비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코로 투입돼도 문제 없고 에메르송이 왼쪽 윙백으로 뛰기도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세세정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스킵과 벤탄쿠르를 비교했을 때는 벤탄쿠르가 피지컬에서 더 좋다는 거 말고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스킵의 정확한 롱패스 한 방에 이제 됐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른쪽 공격 자리에 쿨리셉스키 자리에 히샬리송을 박아놨는데 몸값도 차이가 나고 히샬리송은 훨씬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면서 검증이 되어 있고 클루셉스키는 지난 시즌 4개월 반짝 활약하면서 상대팀들의 분석이 덜 끝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느린 건 확실해요. 클루셉스키의 장점이 볼 간수 능력과 넓은 시야 같은 축구 자체는 잘하는 선수인데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볼을 홀로 소유했을 때 역습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패스를 뿌려줬는데 올 시즌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미드필더 지역에는 드리블을 하다가 결국 에어싸이고 박스 안에서는 본인이 해결하려고 드리블 혹은 슈팅을 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손흥민이 부진하다고 하던데 사실 클루셉스키의 부진이 더 심각한 거죠. 분명 파트너도 큰 변화가 없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끊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번 노팅엄전에서 히샬리송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히샬리송은 왼쪽 윙어나 스트라이커만 했었는데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건들 수 없다 이거죠. 히샬리송은 극찬을 받는 활약을 했습니다. 케인의 멀티골이 아니었다면 히샬리송이 받아야 한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우선 매우 전투적입니다. 공격 자리에서 저돌적인 수비를 해버리니까요. 손흥민만큼 빠르진 않지만 역습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손흥민만이 아니라 히샬리송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플레이를 클루셉스키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관계도 한몫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매우 좋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싶죠. 이번 손흥민의 득점을 봐도
히샬리송 본인도 어려운 처지라서 더 공격적으로 임하면서 리그 한 골이라도 넣어야 하는 압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손흥민만 바라보면서 2번 연속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려 했던 건 확실히 찐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멀티골 넣은 스트라이커 케인이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으니까요. 네. 히샬리송은 훈련 중 딱 달라붙어 있기도 한데요. 히샬리송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위로해준 사람이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는 와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축구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해준다. 토트넘에서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손흥민을 적으로 만났다. 하지만 우리는 승패보다 서로 축하와 위로를 하며 경기를 즐겼다. 손흥민은 정말 훌륭한 선수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품도 좋다. 축구 선수로도 최고이지만 한 남자로 봐도 최고다. 손흥민 정도의 실력과 인기면 성실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도 가지고 있다. 또 무엇이든지 노력하는 마음도 최고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스스로 케인과 함께 뛰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고, 그래서 손흥민이 득점 욕심보다 케인에게 패스하는 게 본인 역할인 듯 꽂아주는데, 히샬리송도 이 정도로 손흥민을 좋아한다면 패스를 해주는 게 어색할 리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 더 강해집니다. BBC에서 크리스 허트는 히샬리송의 활약에 대해서 페드로 포로가 좋은 볼을 히샬리송에게 건넸다. 그는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워럴에게 막혔다. 이후 재차 크로스를 시도했고 손흥민이 공을 받았다. 그는 세르주 오리에를 앞에 두고도 득점에 성공했다. 굉장히 침착했다. 히샬리송은 우측 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본래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미닛은 콘테 감독은 히샬리송에 보답하기를 원했고 확실한 성과를 받아냈다. 히샬리송의 올 시즌 리그 첫 골은 안타깝게도 옵사이드로 판정됐지만 행복한 날의 주인공이었다. 주로 오프볼에서 활약했다. 팀 동료였던 세르주 오리에의 뒤를 돌아 공격했다. 결국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았다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에게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마음먹고 노팅엄 경기 때처럼 임한다면 히샬리송은 득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진들이 그렇게 한 팀이 된다면 손흥민, 케인도 어시스트를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히샬리송은 챔스에서 헤더로 멀티골을 넣고 울기도 했는데 리그에서 득점해도 매우 감격할 듯 합니다. 네. 노팅엄 전만 봐도 선수들이 히샬리송의 득점을 도우려 한다는 게 느껴졌죠. 네. 클루셉스키도 손흥민, 케인의 득점을 돕기 위한 모드로 달려든다면 히샬리송보다 더 존귀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상황에 따른 교체 투입 때도 충분히 조커로서도 위협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돌아온 콘테가 본인이 바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일주일에 한 경기인데 앞으로 11경기 연속 선발 출전도 가능하겠죠. 네. 그거 아시려나요? 손흥민의 득점이요. 리그에서만이 아니라 시즌 전체로 보면 지난 시즌과 불과 득점 수가 1개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올 시즌에 10골, 지난 시즌에 11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반전은 시작되었고 새로운 베스트 라인업이 나왔으니 콘테 감독의 선택에 따라 토트넘 성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킴 영상을 보다 보니까 페리치가 경기 전 훈련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벤치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지난 시즌과 다르게 벤치에 페리시치, 모우라, 클루셉스키, 포로까지 있으니까 좀 더 강해진 느낌 나죠. 네. 물론 부상이 없다는 전제로요. 페리시치가 부상 때문일 뿐 다음 경기부터 다시 선발 복귀할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콘테를 바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흥민 100골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공격수는 충분하니까 이제 수비수 부상 없이만 달려가고 손흥민, 케인이 이적하든 콘테 계약 종료되든 상관없이 최대 목표 3위까지 달려가길 바라봅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거니까요. 네, 이상